남수단은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입니다. 독립 직후 새로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 식량 부족, 끊임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석유가 예산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지만도는 마을에 닿지 않습니다. 마을에는 믿을 만한 도로 전기 회사가 없습니다. 가뭄과 폭우가 번갈아 찾아옵니다. 이로 인해 작물은 타버리거나 물에 잠깁니다. 많은 가족이 인도주의적 지원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배급소까지 몇 시간씩 걷습니다. 그리고 햇볕 아래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전설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불과 10여 년이 넘은 나라의 현실입니다. 시청자는 한 가지 간단한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빠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수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수단은 동아프리카 내륙에 있으며 수단,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과 접해 있습니다. 수도는 주바입니다. 오랜 협상 끝에 남부는 북부에서 분리되었고 국민투표를 통해 대다수가 독립에 찬성했습니다. 새로운 국기와 정부가 들어서며 정상적인 삶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취약한 제도 공동체 간 오랜 반목석유에 대한 예산의 거의 완전한 의존은 현실을 빨리 드러냈습니다. 맨 땅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고 수년이 걸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가 상징은 생겨났지만 제대로 된 서비스와 규칙은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남수단은 독립 전부터 오랜 기간 외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발전도 여러 면에서 불균형적이었습니다. 남부 지역에는 학교, 병원도로 건설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많은 결정은 현지 상황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먼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경은 지도에 자로만 그어졌습니다. 목초지로 가는 계절 이동 경로와 공동체 생활 터전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토지와 물을 둘러싼 분쟁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북부와 남부는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규칙과 통치 체제에 익숙해졌습니다. 이러한 과거는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설명이 됩니다. 새로운 통치기관은 첫발부터 불신에 직면했습니다. 숙련된 인력 부족과 수십 년간 이어진 갈등 또한 큰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좋지 않은 유산은 지금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취약한 행정망과 현장에 통일된 절차 부재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남수단이 지도에 나타나기 전부터 남쪽 사람들은 북쪽과 긴 전쟁을 치렀습니다. 동원령이 내려졌고 집을 떠나야 했으며 생계를 잃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없이 자랐고 어른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은 파괴되었습니다. 독립 후 나라는 이미 지치고 가난했습니다. 많은 단체가 여전히 무기를 소지했습니다. 화해 과정은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폭력의 기억이 생생했고 정의와 회복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의 새로운 충돌은 예외가 아닌 시간 문제였습니다. 일상 분쟁마저 전반적인 피로와 트라우마로 인해 쉽게 폭력으로 번졌습니다. 남수단 지하에는 석유가 풍부합니다. 그러나 거의 전량이 이웃수단을 거쳐 파이프라인으로 운송됩니다. 따라서 수입은 통행료뿐 아니라 정치적 관계에도 크게 좌우됩니다. 분쟁으로 생산이 멈추면 국고는 금세 바닥납니다. 이는 곧바로 급여 지연과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자금은 주로 수도와 군사 조직에 집중됩니다. 반면 농촌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수렵과 목축 그리고 수작업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도로, 창고 그리고 발전소 같은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석유는 공장과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예산이 거의 석유에만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위기든 평범한 가정의 삶을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도로가 막히면 비누나 소금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사치품이 됩니다. 딩카족과 누에르족은 남수단의 두 주요 민족입니다. 이들은 생활 방식이 비슷합니다. 목축업 계절 이동 가축이 가족의 지위에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들은 목초 지물 공동체 경계를 두고 분쟁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자기 편에 의존하는 정치인들의 다툼과 겹칩니다. 정치인들이 다투면 마을에서는 묵은 감정이 폭발합니다. 분쟁은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공동체 간에 거래하고 혼인도 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제도가 없으면 어떤 사건이든 다시 폭력을 촉발합니다. 평화를 유지하려면 물과 토지 사용에 대한 간단하고 명확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지역 합의도 잘 작동해야 합니다.
또한 분쟁이 커지기 전에 마을 차원에서 협상할 줄 아는 중재자도 중요합니다. 남수단 독립후국가 통제를 위한 싸움은 여러 차례 무장 충돌로 번졌습니다. 군대는 충성심에 따라 분열되었습니다. 휴전협정은 체결되었지만 이행은 더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도의 정치 위기는 도로 안전과 식량 공급에 즉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송대는 멈췄고 시장은 텅 비었습니다. 해임 체포 직책 분쟁은 고속도로, 검문소와 지역 내 새 충돌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인들은 군 수송대와 지역 무장 단체 사이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그저 또 다른 권력 다툼에서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를 비축하고 여행을 피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남수단의 기후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한 계절은 가뭄을 다른 계절은 홍수를 가져와 밭이 농작물을 잃습니다. 물이 수 킬로미터에 걸쳐 넘치면 마을은 고립됩니다. 가축은 죽고 곡물은 곰팡이가 핍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흙은 갈라지고 작물은 말라 죽습니다. 나쁜 도로는 밀가루와 기름 운송을 방해하고 가격을 올립니다. 가족들은 식사 횟수를 줄이고 잎과 야생뿌리로 연명합니다. 구호단체는 곡물과 약을 가져오지만 늪과 침수 지역에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일시적인 위기는 생존이 몇 자루의 곡물에 달린 영구적인 현실이 됩니다. 한철 비축은 거의 불가능하며 모든 것이 당일 소비됩니다. 남수단 사람들은 대부분 마을에 삽니다. 집은 지프로 덮인 흙집입니다. 물은 개울이나 얕은 웅덩이에서 얻습니다. 빛은 모닥불에서 나옵니다. 여성들은 야외에서 요리하며 뗏감을 찾아 점점 멀리 갑니다. 남성들은 소를 돌보고 우유를 곡물과 바꿉니다. 의료시설까지는 몇 시간을 걸어야 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안고 갑니다. 우기에는 길이 진흙탕으로 변합니다. 소금을 구하러 가는 길도 고난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100명의 학생이 바닥에 앉아 배우곤 합니다. 선생님은 학급에 공책 한 권만 있습니다. 공동체의 상호 협력은 전통이 아닌 매일의 필수입니다. 우물이 고장나면 온 마을이 하루 동안 물 없이 지내야 합니다. 남수단에서 분쟁이 시작되면 학교는 문을 닫고 교사들은 떠나며 교과서는 사라집니다. 아이들은 몇 달간 난민 캠프에서 지냅니다. 그곳에는 텐트물 간단한 죽은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은 없습니다. 10대들은 먹을 것과 보호를 약속하며 지역 무장 단체에 쉽게 끌려갑니다. 나중에 무장 해제된 후에도 갈 곳을 모릅니다. 기술도 부족하고 일자리도 없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조언과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해서 학업을 중단합니다. 아이들에게 학교와 목수정비사가 노사농부 같은 기본적인 직업을 돌려주지 않으면 라는 도로를 고치고 작은 병원을 열 사람 없이 남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나무 아래서 배우는 것은 없는 것보다 낫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남수단의 거의 모든 외화 수입은 북부 송유관을 통해 홍해 항구로 수출되는 석유 판매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절대적인 부분입니다. 어떠한 사고나 정치적 분쟁 이웃 국가의 전쟁도 즉시 국가 수입에 타격을 줍니다. 이는 큰 위협이 됩니다. 자체 정제시설이 거의 없고 바다 접근성도 없어 물류 비용은 비싸고 대외 의존적입니다. 상황이 매우 복잡합니다. 농업은 나라를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으나 창고종자, 펌프 홍수 방지 시설이 부족합니다. 기반 시설이 부족한 탓이죠. 시장은 존재하지만 도로가 너무 나빠 트럭이 며칠씩 갇히기도 합니다. 유통망이 매우 취약합니다. 대체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유가 하락은 모든 가구의 살림에 즉시 영향을 미칩니다. 생계가 바로 불안정해지는 것이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약속이 아닌 지역, 재분소 창고, 그리고 교량 보수가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남수단에는 유엔과 여러 인도주의 단체들이 활동 중입니다. 이들은 식량 수송대를 호위하고 난민 캠프를 보호하며 분쟁 지역의 갈등을 중재합니다. 의사들은 예방접종을 하고 말라리아를 치료하지만 약품은 부족하고 외딴 지역은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남수단은 인도주의 지원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자금 지원이 줄면 식량 배급소가 문을 닫고 사람들은 다시 곡물과 기름 없이 지내야 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지역 프로젝트 도로 건설 그리고 투명한 지원 집행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식량을 나눠주는 것 이상이죠. 또한 직원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마을까지 갈 수 없습니다. 남수단 수도는 마을과 달리 아스팔트 휴대폰 통신시장 기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가 불안정하고 휘발유는 비싸며 분쟁 소식만 들리면 식료품 가격이 폭등합니다.
주바에는 마을 사람 난민국제기구 직원들이 많습니다. 새 건물들 옆에는 임시 건물들이 모여 있으며 가족들은 하수도 없이 비좁게 살고 있습니다. 도시는 상업과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안정성이 없어 투자자들은 공장 설립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주바는 기회이지만이 기회는 평화 열린 도로 저렴한 주택에 달려 있습니다. 도로가 막히면 도시도 빠르게 물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남수단 여성들은 물 기끼우리아의 돌보기 장작 모으기 등 많은 일을 하지만 교육은 거의 받지 못합니다. 학교가 없는 곳이 많고 있는 곳도 교사 공책 책상에 없습니다. 진료소는 전기나 냉장 시설이 없어 백신이 금방 상합니다. 말라리아, 설사, 출산, 합병증이 흔한 질병입니다. 비누, 깨끗한 물모기장 같은 간단한 물품이 생명을 구하지만 꾸준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모든 지역에 산파간호사 기본 약품이 제공되면 사망자 수는 곧 줄어들 것입니다. 여성교육 지원은 영아 사망률 감소와 직결됩니다. 이는 입증된 사실입니다. 남수단에서 충돌이 발생하거나 홍수가 닥치면 사람들은 이웃 우간다,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같은 인근 국가로 피난합니다. 난민 캠프는 거처와 식량을 제공하지만 공간이 좁고 일자리와 학교도 부족합니다. 한편 국내에 남는 사람들은 늪지대 섬에 숨거나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피신합니다. 주변 이웃들은 돕지만 그들의 자원은 역시 제한적입니다. 국경이 봉쇄되거나 근처에 새 전쟁이 나면 난민들의 처지는 순식간에 더욱 나빠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곳에 학교나 의사도 없거나 최소한의 안전마저 부족하면요. 따라서 많은 가족들이 기약 없이 몇 년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결국 캠프의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도 시작 못한 채 어른이 되고 맙니다. 남수단이 정상적인 삶을 되찾는 길은 분명하지만 어렵습니다. 평화협정 이행무력 통합도로, 개방사법부 운영토지 및 물 접근 규칙이 필요합니다. 석유 수입에 투명한 관리지역, 쌀과 기장 재배댐, 수리홍수로부터 농지보호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 기본적인 직업훈련을 받을수록 무장단체에 끌려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평화협정은 여러 번 위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심하고 말만으로는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승리 없는 긴 과정입니다. 하지만 다른 길은 없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하여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저희는 모든 것을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전달합니다.